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긴 휴장 때 전 세계 증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큰 이변은 없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더 흔들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틀간의 하락 이후에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변동성입니다. 오늘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네요.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하락 반전한 후 오후 들어 매도세가 완화되자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개인은 어제 9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종일 등락을 반복하다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1% 넘게 오르더니 이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간 이 시간에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유럽 증시도 이 시간에 상승세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걸까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소통,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010 아니면 013으로요. 많은 전문가들의 체크해야 될 만한 사항들,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 좋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제한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 따로 함께 하시죠. 네, 든든한 두 전문가분들 빨리 만나볼까요? 오늘은 서동구 전문가님과 박진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야 됩니다. 네. 오늘은 롤러코스터급 변동성이라고들 표현을 씁니다. 거래 내내 등락을 거듭했는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상당히 오늘 그 조심스러운 하루였고요. 좀 걱정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또 미국 시장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갭상승이 연출이 됐던 흐름인데 10시 25분까지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그냥 뭐 60일선이 위치해 있는 2300선도 무너지고 말았었죠. 오늘 사실 상당히 제가 분봉을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분석을 했었는데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에는 단기간에 저점이 나와줄 자리였는데 상당히 그 아침부터 갭상승이 연출되고 나서 하락폭이 좀 거칠었었습니다. 그러나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고 강보합권의 모습들, 그러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권의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 주니까 우리가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반등 아닌 반등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지받아야 될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차례에 걸쳐서 만기의 변동성과 그 만기 전후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 6월 달과 그리고 8월 달, 6월 만기 그리고 8월 옵션 만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코스피만 기준으로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187포인트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9일 날 1439포인트 장중 저점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은 이때가 처음 나왔던 거죠. 그만큼 어떤 조정폭도 크기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반전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8월까지 제대로 된 조정 없이 또 올라왔다가 결국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188포인트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9월 옵션 만기 때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 만기보다는 셋째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이 내 마녀들이 춤추는 그 만기 이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 만기는 잘 넘어갔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만기를 기점으로 하면서 이번 구간에서 2,450포인트를 장중 고점 그리고 오늘 장중 저점 2,287포인트를 감안한다라면은 163포인트가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교란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환매에 대한 우려 이러한 요인들이 이 기관들의 어떤 매수 여력을 약화시킨 이러한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세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급격한 단기 급락은 전체적으로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단기간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올 때인데 오전에는 좀 불안했지만 오후 들어서 좀 반등 아닌 반등에 나서 준 것을 보고 가격 조정 마무리라는 그 한마디를 주셨는데요. 자,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 자, 이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혼조 아니면 변동성 불확실성을 보이는데 박진섭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오늘 아마 어저께 미국 시장 아래꼬리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사실은 뭐 급락세를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장중 선물보다 오히려 오늘 지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소가 40포인트, 코스닥이 20포인트 장중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래? 아마 다 그렇게 놀라셨을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사실은 오늘 어제 하락도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 하락은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흐름 자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0명을 기록을 했죠. 네, 근데 저희가 시장이 오늘 상승에서 하락으로 터닝 포인트 되고 낙폭이 커질 때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하락 흐름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국의 유동성 부분 또 이제 안개에 쌓인 전국 그리고 유럽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은 저희가 안전사를 찾고 있지만 워낙 심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0명이 사실 뭐 급증하는 숫자도 아니고 뭐 그 뉴스 자체가 뭐 이렇게 커다랗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시장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로 인해서 아마 오늘 하락의 어떤 도화선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다행인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300포인트가 깨지는 순간 그리고 약 뭐 2,280선인가요? 내려갔었죠. 근데 깨지는 순간 장중 45포인트까지 급락할 때 여전히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도세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지수는 빠르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 8월 13일이죠. 5일간의 급락장에서 거래소 시장이 188포인트, 또 코스닥 시장이 72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낙폭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월 수준의 하락률을 오늘까지 보였는데요.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시점에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에서 그 강한 지지를 보이고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오늘은 정확히 60일 이평선 그 부분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코스닥도 지난 8월 달에 그 60일 이평선을 찍고 반등이 꾸준하게 나와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확히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를 둘 다 길게 달았다. 그리고 8월 13일과 똑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제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또 60일 이평선 터치한 부분 그리고 아래 꼬리 길게 단 부분. 그래서 저희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시장을 오늘 그래도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새 분위기는 볼 때 하루하루 시장이 낙폭이 과대하게 뭐 이렇게 미끄러지실 때마다 아마 시장을 보시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돈의 장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시즌 전까지 변동성 장세, 시장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건데 이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변동성 장세 한마디를 주셨네요.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의 클래스가 다르다. 이것이 클래스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매크로 클래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네요. 미증시는 어제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답 없다. 이 메이저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많은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013-3366-820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베스트 관전평 보내주신 시청자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들 매수 끝물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이제 현금 가진 것도 없는데 주식 100%인데 라는 분들, 자, 저희랑 같이 헤쳐나가 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선정하셨어요. 함께 보시죠. 네, 시간이 해결해 줄까? 한국 증시 기간 조정에 대비하라. 서동구 전문가님, 앞서서는 가격 조정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에 대비하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을 주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거나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떤 조정과 상승, 추세의 전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종목이나 시장도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바로 급반등이 연출이 되면서 하다가 1900 오고 2000 넘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2400, 500, 1000, 3000까지 간다. 막 급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차례 국면 속에서 180포인트, 160포인트 이런 어떤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의 구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가격 조정이 빠르게 얕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바로 또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상승의 모멘텀도 좀 부재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결국은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요. 요즘 뭐 격투기라든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복싱이 아주 유행이었죠. 잘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아서 상대방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심이 이제 10까지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괜히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바로 파이팅이 되면은 더 불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8까지 세고 나서 일어섰다가 서서히 위빙 동작이라든가 워밍업을 하면서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바로 어떤 자기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동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좀 이런 어떤 기간 조정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또 계기도 됐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또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연준은 11월 3일 미국의 대선 이후에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깜깜이란 얘기죠. 시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미 의회에서 빨리 추가 경기 부양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연방 정부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우리도 지금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최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니콜라에 투자했던 하나그룹 관련해서 또 오히려 이제 나노스를 투자했던 SK그룹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시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에 광풍이 불 때
어떤 이 폰지 사기를 비롯해서 기업의 어떤 실체도 없이 투자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런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시장에서는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또다시 불거진다라는 것도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10월 달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국의 어떠한 이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유럽연합에 이미 브렉시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나 그냥 무조건 우리 그냥 노딜 아무 계획 없어 나갈 거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게 되냐.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어떤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한 방이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국내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요, 뭐 17조 원의 신용융자 잔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동학개미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집중력이 지금 분산돼 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동학개미 운동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업종으로다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그러한 자금들이 테마주로 가고 또 다른 어떤 ETF 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응징력 있게 끌고 갈 만한 그런 동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시장 쪽에서의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당히 우리 시장이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약효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설프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대비하면서 옥석 가리기 작업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에서 한국의 기관 매물 지속 출해, 외국인들의 투기적 선물 거래 보셨는데 기관이 1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팔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10조 원 그렇습니다. 규모. 기관이라고 쓰고 가관이라고 읽는다라고 지난주에 그렇죠. 춘천 할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도 뭐 자금이 들어와야 가관이에요. 할 텐데 그럴 자금의 여력도 없고. 근데 의견을 주시기에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결정적인 한 방도 없고. 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있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파월 의장이 사실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거론을 했는데 그게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립 서비스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전제가 있었어요. 지금의 미국 경기는 상당히 잘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좋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다라는 거는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미국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뭔가 연준이 움직인다? 야, 이러면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어떠한 안정책을 나올 만큼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3일 대선 이후에나 공식적인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립 서비스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전격적으로 과거에 1, 2월 달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추가 부양책들 거론될 때와는 좀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어설픈 그런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전략, 옥석 가리기, 그리고 잠시 후에 트렌드 클래스에서 섹터를 또 셀렉해 드릴 거지만 그런 전략을 주셨고요. 박기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저께 그 하락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해가 많이 안 됐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 아래꼬리 길게 달았지만 그래 다우 지수가 낙폭이 거의 500포인트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 한 2분의 1 줄였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 탓이다. 생각을 했고 취약하다. 근데 오늘 이 시장을 보고 나서는 제가 장중에 급락이 나올 때 이 시장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보다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저희가
미국 시장이 안정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 한국 증시가 기간 조정인가 아니면 상승 중에 일시 조정인가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상승 중에 일시 조정이다.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지금 사실은 시장이 올라온 것과 실제 경기의 괴리감 이 부분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유는 거래소가 고점에서 5%대 하락, 또 코스닥이 6%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수는 고점에서 언제든지 10%대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애플처럼 고점에서 10%의 하락을 넘게 되면 대부분의 주식들이나 지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대 지수는 종목별로는 뭐 저희가 보면 이제 기존의 BBIG 중에서도 사실은 이미 힘을 잃은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양대 지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가 좋지 않은 것은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 지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제가 사실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지수를 보고 있으면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제 기관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새 보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저는 뭐 누구 탓을 잘 안 하는데 보고 있다 보면 약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그 이유는 저희가 일부 기관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수 레포트를 내고 실제로 매수 좋다는 의견을 내고 실제로는 LG화학을 매도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수익을 챙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는 당연하지만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저희가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일탈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금 펀드 자금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 이런 부분은 사실 연관이 좀 깊다고 보여지고요. LG화학에서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저희가 보이면서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로 보지 않고 급하게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지분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동산의 자금까지도 저희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에서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 며칠 한 6일 정도 됐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한 6일 정도 지수의 어떤 급락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아쉬운 이런 부분이 마음이 사실은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거는 사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미국의 저도 미국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이걸 강하게 봤는데 사실은 어제도 나스닥이 윗골을 길게 달았고요. 오늘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 계속 저도 왜 이런 하락 이유 저희가 이렇게 왜 6일 동안 이런 가파른 조정을 보이나 계속 고민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대감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괴리감 부분이 저희가 5G 종목도 보면 대장주 중에서는 실적이나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고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도저히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가게 되죠. 그 부분과 괴리감, 현재의 어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의 괴리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지수를 잊으시고요. 어제도 유동성 장세였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지수는 사실 저희가 의미가 없고요. 종목에 좀 집중하셔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주도주 또 실적주 아니면 제3의 투자처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흐름을 어디로 파악을 해야 될지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여러분 이번 주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변동성의 참 롤러코스터급 등락에 많이들 피로감을 느끼시고요.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와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같이 헤쳐나가는 이번 주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별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업종별, 등락별, 이 섹터별 알아보는 시간인데 최근에 이 업종별 차별적 흐름이 코스피 등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좀 길어지는데 하락이. 5G 등 모멘텀 보유주. 네, 세 가지를 딱 집어주셨어요. 지금 잡아라. 네, 기존 주도주와 신규 주도주 간의 엇갈린 등락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이쪽 세 개의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관련해서 상당히 그 주도했던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물론 게임 관련주, NC소프트도 있었죠. 뭐 바이오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잠깐 먼저 네이버 먼저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그 상승 흐름들이 지속돼 왔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사실 6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돌려주었지만은 네이버는요 이미 그 전에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목요일 날 6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 60일 이평선에 갖다 붙이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도 종목이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먼저 빠졌다가 되돌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류의 것들도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가격 조정은 먼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의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또 5G 그리고 2차 전지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쪽, 디램 쪽의 어떤 가격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그 이 수요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그 부분에서의 투자라든가 또 M&A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나올 테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퀄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뭐 1차, 2차 벤더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점유율 상승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네.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와 우리가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한번 의미 있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상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도 상당히 부진하면서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결국은 다음 달 첫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영업이익 관련해서 10조에서 11조도 지금 예상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전망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8월 31일 날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5만 4천 원도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복원을 시켜놓으면서 지수를 사실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들이 끌고 올라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서 20일 이평선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심지어는 삼성전자와 차별을 보였던 SK 하이닉스 역시요. 사실 이번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8월 중순부터 역배열로 전환되고 모든 제반 이평선들이 꺾인 이런 상태 속에서 71,300원을 기점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히려 제반 이평선들이 이제 하나둘씩 정배열로 전환돼가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적으로 반등을 주는 이러한 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한 장비 관련주들, 이것들이 살아나니까 여타 반도체 장비 쪽들을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림 앵커가 이제 5G 하니까 이제 한숨도 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애환이 서린 종목이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G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2차 전지 쪽이죠. 예, 2차 전지 쪽인데 이 생각보다 부분은 오래 길어진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질문도 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다가 소뚜껑 뭐라 그럴까요? 놀래게 만드는 그러한 이 LG 화학의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를 크게 흔들렸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어제 배터리 데이,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우리가 기사들을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차 전지 쪽과 관련돼서 테슬라 데이, 이 소위 진짜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방향성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우리 업체들도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요, 뭐 가격을 인하한다든가, 그리고 또 충전 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주행 거리를 늘린다든가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이 2차 전지 쪽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최초의 2차 전지인 납축 전지에서 리튬 이온까지 발전하는데 90여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이 개발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값 배터리 한다. 오늘 2차 전지가 아침에 반등을 주었다가 하락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고요. 그 발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가격 인하 압박에 대한 우려감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것이 아마 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요, 어떤 성숙돼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이제 초기 성장을 하려는 시장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LG화학이라든가 뭐 다른 여타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당장 반값에 공급해,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까? 테슬라에서도 배터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예. 상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급업체에서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쪽들의 성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겠습니다. 5G는요. 지금 뭐 투자도 빌빌거리는데 매수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냐. 예. 그리고 5G 쪽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데이터 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데이터 쪽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인데, 이 5G가 제대로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IoT, 사물 인터넷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혁명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쪽들이 5G 쪽 아니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언택트 관련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 트래픽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4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사무실에서 집에서 다 주문하는 거예요. 또 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미국에서도 서둘러서 이번에 또 주파수 경매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요인들, 이것이 이제 미국이 1차적으로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인도 또 유럽 쪽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 중국도 여전히 5G 투자와 관련돼서 이미 전인대에서 발표를 하고 전 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조금 아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화웨이가 저런 규제를 받으면서도 이 5G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5G의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전문가께서 세 가지 2차 전지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보죠. 5G 성장 모멘텀, 반도체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상대방의 그 주제를 보고 박재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어떤 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섹터별로 어떻게 주목하고 계세요?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이 시장을 볼 때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뭐 숲과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숲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 잘 맞는 말씀이고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5G 이거 뭐 시장의 큰 흐름이죠. 그 부분 숲이고요. 당연히 그건 저희가 큰 흐름상 그걸 저희가 기존 성장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숲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나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반도체와 자동차주 테마가 지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것보다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그런 어떤 반도체와 자동차 어떤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시세를 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이것도 제가 이건 그 나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흐름은 여전히 당연히 그걸 좋게 보셔야죠. 근데 지금 오늘 뭐 크게 하락한 부분도 있고 또 5G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큰 흐름은 여전히 이런 어떤 그 기존 주도주들을 당연히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하락 시마다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100% 맞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동안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품주들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혀 영향이 없이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유동성장이라는 변함이 없고요. 당연히 여전히 저금리 상황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5G, 특히 5G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과 또 말 그대로 지금 어떤 뉴딜, 디지털 뉴딜 이 부분의 핵심이죠. 그걸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주식은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니콜라이 사기 논란, 뭐 언덕에서 수소트럭을 굴려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다? 사람이 설마 제2의 테슬라로 불린 니콜라가 그리고 GM과 제휴를 맺었다는데 그런 회사가 설마 트럭을 굴려서 동영상을 찍어? 근데 이 부분이 CEO죠. 트레버 밀턴이 사임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뉴스 보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공매도 세력이 당연히 그런 걸로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사임을 한 거 보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주도주 부분은 저희가 멘탈이 중요한데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니콜라가 이러면서 어떤 성장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성장주의 고점 논란에 대한 회의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10월 어떤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거 어떤 괴리감.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포에 사서 당연히 성장주들은 지금 당연히 고포입니다. 뭐 50배, 100배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사서 실적이 가시화가 되겠죠. 언젠가는. 실적이 가시화가 되겠죠.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퍼는 저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포에서 저포에 팔라 말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식이 고퍼입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성장주, 아까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5G, 당연히 지금도 매수하실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고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쩌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주도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장주들에서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뭘 사야 하는데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 주에서도요. 뭐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그런데 부품주들 그 중에서도 지난 실적은 나오면서도 지난 몇 달 동안 좁은 밴드 내에 갇혀 있던 그런 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주들에서 힌트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니어도 지난 몇 달 동안 실적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 쉽게 요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와 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그동안 소외된 주식들이 왜 각광을 받냐면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의 트렌드, 큰 트렌드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또 2차 전지, 5G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숲은 그렇지만 나무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네, 두 분께서 좀 공통적으로도 주시는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박재서 전문가님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도래하는 거에 되게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또 종목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라운드 3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 3 종목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검 좀 해볼까요? 서동구 전문가님, 저희 지난주에 DB 하이텍이라고 하면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이죠. 그렇죠. 예, 네, 예. 오늘도 한 4%가량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 쪽의 원조나 마찬가지예요. DB 이 하이텍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아직 보유 못하신 분들은 매수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짧네요. 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유해도 되고 매수해도 되고, 네,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전문가님, 우리 어제 점검을 했던 효성 TNC는 오늘도 가고요. 이 예. 애슬레저용 마스크 되게 히트래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는 새로운 종목으로 YBM 넷을 예. 이야기하자마자 오늘 튀어 올랐습니다. 예. 점검 좀 해주세요. 뭐 효성태 씨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뭐 아무튼 제가 실적 주기 때문에 좀 시작전까지 계속 이제 맞물리면서 어제 급락장, 오늘 급락장에서도 꿋꿋하게 다 상승했거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BM 넷은 사실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시초가에서 한 8%인가요? 예, 아마 그리고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유가 온라인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스마트 러닝 교육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학교와 학원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2단계로 이제 격화가 됐죠.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 상당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지만 학원에도 가고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 조금만 몸이 안 좋거나 하더라도 집에서 거의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교육 동영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서도 여전히 이미 2단계가 됐지만 예전 같으면 솔직히 저희가 이런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학원들이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철저하게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학원 가는 부분도 네. 못 가도록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그 주가가 수급을 보실게요. 차트 수급을 보시면 네, 간단히요. 예, 오늘 외국가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 8%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고요. 그 시간의 단일가로도 보면 약 1% 상승을 하면서 종가 오늘 최고가를 그 시간에서 돌파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내일 오늘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110명대 전후로 아까 100명대는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예.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B는 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 전략들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봐야 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네. 오늘 5G 얘기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한 종목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5G 쪽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숲을 보고 나무 가벼운 것들이 많이 움직인다 하는데 가벼운 거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묵직하게 큰 거 하실 분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5G 쪽에서의 KMW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KMW 뭐 모멘텀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 8조 수주에 이어서 사실 11월 이전에 인도 시장에서도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떤 5G의 특정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하고만 같이 연결이 돼 있다든가 뭐 삼성전자하고만 돼 있다든가 하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여러분들. 이 KMW는 삼성을 비롯해서 노키아, 에릭슨, 또 중국의 GT라든가 또 일본의 후지스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어떤 장비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장비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다 갔죠. 내년도 예상되는 매출들을 보면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55%, 영업이익도 2,300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88%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올해 예상되는 매출 이러한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요. 올해는 뭐 한 7천억 정도의 예상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1, 2분기에 좋지 못했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내년에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후년에도 1조 3천억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래도 한 1,200억 내외지만 내년에 거의 배로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현재 위치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의 모습에서 이 KMW의 위치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단부에서의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추세를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소 조정을 보이는 구간입니다만은 이 트렌드에서 보면은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정도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시초가 정도의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였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박지서 전문가님 새로운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사실 저도 사실 거래량많은 대형주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황금선 매매 종목에서 저희가 이 시장 트렌드에 맞게 대형주가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지난 기한 종목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가벼운 종목에서 말씀하시면 나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목이 저희가 대교입니다. 대교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비드 19이죠. 코비드 19에 대응하여서 화상학습이 가능한 그런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뭐 여러분 아마 그 차트를 보시면 아마 너무 사실은 보시면 그렇죠.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거의 횡보하는 주식이었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한 6개월인가요? 6개월 되네요. 6개월 동안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약간 슈팅이 나왔는데 내일 이후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뭐 상단부인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부죠. 그래서 3,7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대교입니다. 어제 YBM 내에서 연속선상인가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서동구 전문가님 저희 아쉬운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어지는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편하게 우리 주진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들 노란톡에 무료로 진행하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오늘 온라인 방송이 마치고 10시 전후에서 이 내용들을 압축한 내용을 PDF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4가지 실전 매매 기법 오늘은 3탄입니다. 앞서서 못하신 분들 꼭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서동구 전문가님께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유튜브나 문자로 그거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계속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5G 아까 실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자,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에 오늘 전문가 소개에 서동구 전문가님 사진이 깜빡깜빡 거리겠네요. 방송 입장해 주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 비타민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과 박기서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